자, 우리 오늘 그 2차 함수,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요거 공부한다고 했었죠. 일단 그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단원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부터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사실 뭐 원칙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이제 들어가는 단원이긴 한데 그래도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y는 x제곱.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 라는 거였지, 그치?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U자 모양으로 그려져. 근데 왜 그렇게 U자 모양으로 그려지지? 점들을 찍어보니까 x가 0일 때 0, x가 1일 때 1, x가 2일 때 4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해서 이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제가 좀 자리 옮겨? 잘 옮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 y는 x제곱이 아니라 y는 2x제곱, 뭐 y는 3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숫자가 2, 3, 4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지 점점? 네, 이렇게 오므라드는 혹은 가파른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ax제곱에서 이 친구는 U자 그래프고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 근데 그 원점이 가장 낮은 지점이죠? 가장 낮은 지점 우리가 이 함수에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U자 형태의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a의 값이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게 아까 전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a의 값이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게 그림이 그려지죠.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점점점 오므라드는, 즉 y축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혹은 가파르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a의 역할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우리가 y는 ax-p의 제곱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제곱이랑 y는 x-3의 제곱 이 두 개를 한번 각각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커다란 수직선에서 한번 그려보자. 어차피 뭐 조금 다른 방향에서 다른 곳에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자, x에 0을 대입했을 때 y 값은 0이라서 여기 0,0에다가 점을 찍고요. x가 1일 때 y 값은 1이라서 1,1에다가 x가 2일 때 y 값은 4라서 2,4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요 x에다가 0을 대입한 것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죠? 뭘 해요? 네, 3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얘가 3,0에 점이 찍힐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 x에다 1을 대입한 결과는 요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나와요? 4를 대입해야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3,1에다가 점을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모습은 x가 5일 때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이제 5,4에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듯이 이 함수의 그래프 역시도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반대 방향을 일단 잠깐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얘랑 얘는 뭔가 이렇게 쓱 올라가는 그 모양새는 똑같지, 그치? 곡률이 사실상 똑같은 상태겠죠? 그쵸? 그리고 얘가 쓱 밀었을 때 또 포개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일 것 같은데 얼마나 밀면 포개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3만큼 밀면 포개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그치?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잠깐만 생각하고 갈게요. 자, 이 x에다가 0을 대입한 결과랑 이 x에다가 3을 대입한 결과가 서로 똑같았어. 왜 그랬을까? 이 뒤에 3이 빼지니까. 그러니까 3만큼 더 큰 거를 대입해야 같은 것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기 1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는 여기에다 4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고 여기에 1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다가 13을 대입해야 나타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깨달아요, 여기서. 얘에 비해서 얘는 오른쪽으로 3칸만큼 3만큼 더 큰 숫자들에서 같은 모양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서 너는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꼴을 보고서 p만큼 빼지니까
P만큼 큰 것을 넣어야 같은 일이 벌어져 라는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P만큼 더 오른쪽에서 같은 이벤트가 펼쳐지고 같은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건 여러분들이 저기 뒤에 그 우리 공통수학 2를 공부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합니다. 지금 공통수학 1이잖아, 그렇지? 공통수학 2를 공부할 때 그때 한 4단원? 그쯤에서 다시 한번 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때도 이제 지금 했었던 이 얘기 그대로 똑같이 할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그 두 단원에서 잘 우겨먹고 있어. 이차함수 단원이랑 그 다음에 거기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원에서 이제 잘 써먹고 있는데 그 단원에서는 평행이동에 대한 그 일반화를 시키는 단원이에요. 또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이런 이름부터가 도형의 이동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서 이제 요 사례를 또 한 번 들 거니까 그걸 참고해가지고 그 당시 공부를 잘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는 빼기 P가 있어서 P만큼 왼쪽이 아니라 빼기 P가 있기 때문에 P만큼 더 큰 것을 넣다 보니 더 오른쪽에서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AX 제곱 더하기 Q라는 것이 있어요. 이 Q가 더해졌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Y값 입장에서는 같은 X값을 대입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과 Q만큼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직관적으로 굉장히 쉽게 와닿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 두 개를 짬뽕해서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써준다면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P, Q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A 값을 고려하여 방향도 폭도 적당하게 이제 고려해서 이제 그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2 괄호 x-1의 제곱 더하기 3이라고 식을 쓴다면 오케이, 너는 1,3을 무조건 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2라는 것 때문에 좀 적당하게 폭이 좀 좁은 형태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요렇게 그려주시면 너무 좁나?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괜찮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형태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느냐? 기억나요? 이거 이름이 있었는데 무슨 형이라고 했었어요?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표준형이랑 일반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자. 야, 너 정말 진짜 일반적이구나. 어때? 막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좀 짜증나요? 어때요? 1번이야 2번이야? 차라리 둘 중에 2번이지, 그치? 일반적이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뭐 딱히 뭐 특출난 거 없이 그냥 평범하다는 거잖아, 그치? 별 볼 일 없다라는 소리예요. 일반적이라는 거, 그치? 자,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야, 넌 진짜 학생의 표준이다. 어때요? 이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 그치? 표준이라는 것은 뭔가 대표가 될 만하고 뭔가 좀 더 이제 특별하고 약간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일반형, 표준형. 그럼 일반형은 별 볼 일 없는 거고 표준형은 별 볼 일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표준형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 꼴을 보면은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평행이동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 수 있죠. 즉 꼭지점의 좌표도 알 수 있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 수 있어. 왜냐면 이 식 하나면 대강 시기가 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내가 파악이 가능해. 그런데 일반형이 뭐였어? 이차함수 일반형?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죠. 물론 센스 있는 사람도 이 식만 보면은 대충 그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 알긴 알아요. 물론 얘네들도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니까. 근데 얘보다 보기가 힘들지, 그치? 별 볼 일 없게 생겼잖아. 그래서 얘는 일반형, 얘는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공부할 때 늘 그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별 볼 일 있는 건 표준형, 별 볼 일 없는 건 일반형. 알겠죠? 아까 전에 여기 썼었던 y는 ax제곱, 요건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그 함수에서 가장 그 뭐랄까 노말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 노말한 녀석은 아니죠. 그러니까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노말한 아이는 아닌데 그냥 가장 진짜 뭐랄까 원시적인, 가장 좀 변수가 없는
진짜 그냥 그 자체 그대로의 특성을 잘 담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게 기본이요. 그래야면 일반형, 표준형 뭐 이런 것들 용어 구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고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A랑 B랑 C의 역할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A랑 B랑 C가 도대체 무슨 의미와 무슨 역할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보자. 자, 일단 A는 당연히 좀 위에 있는 A랑 똑같은 A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A를 가지고 우리는 방향과 폭을 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B가 좀 까다로워. 너네들이 맨날 까먹는 게 요 B야. 아, C는 진짜 까먹으면 바보야. 왜? C는 이거 X에다 뭐만 넣으면 돼, 이거. X에다 0 대입하면은 그냥 함수 값이 C인 거잖아. 늘 어떤 함수든 간에 늘 그 함수의 식에서 상수함은 이 y축과의 교점과 영향이 많겠죠. 왜? x가 0일 때 y의 값일 테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함수, 다항함수를 예로 들어. 물론 다른 너네들이 아직 모르는 뭐 예를 들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얘기가 좀 다르죠.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뭐 나중에 3차 함수도 공부하고 4차 함수도 공부하고 뭐 이럴 텐데 뭐 이런 다항함수들에서는 요 상수항 부분은 언제나 x에다 0 대입하면 얘 싹 다 정렬이니까 x에다 0 대입하면 싹 다 정렬이니까 얘만 혼자 덩어리는 않거든. 이거 뭐야 뭐 이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x가 0일 때 함수값을 이렇게 c가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y축과의 교점이랑 관련이 깊은 녀석이에요. y축과의 교점에 y좌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c인 거겠지. 그러니까 A랑 C는 쉬워. 그래서 다 알아.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B는 맨날 까먹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식을 한번 얘기해. y는 그냥 가볍게 쓸게요. x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뭐 5 이렇게 해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물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에 얘네들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역할을 파악해보자고 했으니까 최대한 표준형으로 안 바꾸면서 한번 버텨볼게요. 자, 그런데 얘를 해석할 때는 조금은 그 작업이 필요하긴 해. 표준형으로 완전히 바꾸진 않더라도 얘가 표준형으로 바뀌어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자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의 꼴이 되겠어요? 아니면 x 마이너스 삐리리의 제곱의 꼴이 되겠어요? 그렇지,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이 되겠지. 왜 그랬을까? 얘랑 얘가 부호가 똑같아서. 이걸 가지고 얘가 플러스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었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으면 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땐 얘 모양이 돼? 아니면 이 모양이 돼? 어떤 모양이 돼? 위야 아래야? 아래 모양이 되죠. 얘네 부호가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오직 얘 부호가 어땠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B 혼자는 뭔가 단독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어요. A와 B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따져볼 거야. A랑 B의 부호가 지금처럼 같았다면 그럼 얘는 x 플러스 삐리리의 제곱의 꼴로 묶이는 녀석이었겠지. 만약에 여기에 부호가 달랐다면 이런 꼴로 묶이는 녀석이었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묶인다는 것은요, 그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플러스 삐리리의 꼴로 묶인다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이 아래 있는 것은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B는 뭘 담당하는구나? 얘의 좌우에 약간 좀 이렇게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쏠려 있는지 요런 좌우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는 이게 지금 뭐 x축과는 어떤 위치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확실히 일단 왼쪽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서 좀 쏠려 있는 형태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요. 그렇죠? 얘도 이제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 y축과 만난 점은 또 0,5가 되는 그러한 녀석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x축이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는 잘 몰라. 적어도 얘보다는 밑에 그려지긴 하겠지. 근데 뭐 그게 정확히 어디 그려지는지는 잘 몰라. 그래서 y축보다는 상대적으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y축과는 0,5에서 만나는 형태를 그리면 이 정도쯤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아무래도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보단
훨씬 덜 정교하겠지만 그래도 얘가 역할은 있단 말이야. 그들의 역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토대로 이런 그림의 개형까지는 그릴 수 있다. 오케이? 그럼 벌써 끝났어요. 이차함수에서 우리 뭐 할 얘기는 뭐 거의 다 끝났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 최대 최소까지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어차피 그래프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은 결국 x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y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는 거예요? y값.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x값은 좌우고 y값은 위아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네들이 최대값, 최소값을 판단할 때는 좌우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아래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봐야겠다라는 것이 일단 이 최대 최소를 찾는 기본적인 시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여기는 이 점이 1,3이야.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일단 이 함수의 최대값 뭡니까? 뭐예요? 함수의 최대값? 소신껏 얘기하세요. 뭐예요?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게요.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야? 그래요. 잘 대답하잖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소신껏 얘기하시는 거야. 도전하세요. 자꾸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뭐야 함수 최대값이라고 할 만한 거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혼자 쫄아가지고 머뭇거리면 그 기회를 놓쳐요. 나중에 그런 것들을 대답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 정말 큰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자꾸 놓치면 이게 정체돼.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알겠죠? 자, 최소값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요.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걸 정확하게. 자, 내가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게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고 얘기해야 돼? x가 자신있게 얘기해봐. x가 1일 때 그래요. 윤서 좀 자신감을 키울 필요가 있어. 입안에선 맨날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내뿜으세요. 알겠죠? 자꾸 내뿜으셔야 돼. 내뿜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나에게 자신감으로 돌아와. 알겠죠? x가 1일 때 3이라는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섞이다 보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x가 작을 때 x가 x값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y값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거를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는 뭐 0,5 그다음 여기는 뭐 4,7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범위 안에서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 자, 어때요? 최소값과 최대값 이번에 둘 다 존재합니까? 둘 다 존재해요? 네. 자, 최소값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x가 1일 때. 이걸 x가 0일 때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x가 1일 때보다 x가 0일 때가 x값이 더 작잖아요. 우리가 관심 갖는 게 그건가요? 우리가 최대 최소를 따지는 것은요, 높낮이의 최대 최소를 따지는 거죠. 함수의 최소값, 함수의 최대값, 함수값의 최소를, 함수값의 최대를 뜻하는 건데 왜 우리가 x가 더 작은 걸 얘기해요? 그치? 말이 안 됩니다. x가 더 작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즉 x가 얼마일 때 함수가 최소값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x가 얼마일 때 x가 최소값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을 3으로 갖습니다. 자, 그럼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얼마로 갖습니까? x가 4일 때 최대값을 7로 갖습니다. 이해됐죠? 진짜 의외로 이거 헷갈려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 그 친구들이 이제 우연히 이 문제는 잘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잘린 문제들. 그치?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 동상이몽이죠. 그렇죠? 이 친구는 x가 가장 작아서 최소값이고 x가 가장 커서 최대값이라고 한 건데 실제로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은 다 틀리지 않겠어, 그 친구들은? 그치? 그래놓고서 맨날 걔네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 선생님,
함수의 최소값, 최대값이 제일 어려워요. 난 정말 그것만큼 이해 안 되는 소리가 없어. 그냥 눈만 뜨고 잘 보면 되는데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잘 안 나와서 다른 거 없어.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 뒤에 나오는 그 이차함수의 최대치수까지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 먼저 했고 3단원 그 다음으로 했어요. 3단원 그래도 책 한번 살짝 보고 올래? 그래도? 그러니까 너네들 저기 페이지가 어디냐면 220페이지. 네, 거기서부터 그냥 쓱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내용인데 의외로 애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가 좀 걱정,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설명 다시 더 하고 넘어갈 테니까 난 너네들이 다 이해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체크만 하고 갈게요. 뭐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어떤 거야? 이것 때문에 최소값이 그게 뭐라고 생각해? 최소값.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y좌표가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1 바로 위에 있는 게 누구야? 말해. 소수점과 그거를 정확하게 말해. 유한소수, 유한소수, 순환소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표현해? 순환수수.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A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곳까지 그냥 무한정 계속 무한히 가까워져. 끝없이 가까워져. 걔는 아니지. 근데 끝없이 가까워져.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어서 1보다 바로 위에 있는 직후에 있는 i는 없다라고. 그냥 계속 가까워지. 어떤 사람이 만약 그걸 찾았어. 그것보다 더 가까운 수를 찾을 수 있어. 왜? 그 사람이 만든 거 어딘가 사이에다가 영 하나 붙여줘. 그치? 얘는 어떤 사람이 1.000 하고 나면 진짜 자기가 죽을 때까지 000 이렇게 치자마자 이렇게 딱 심장마비 하고 딱 죽었어. 그 상태에서 이제 관에 들어가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사람이 만든 그 숫자에다가 사이에 어떤 사람이 0 하나만 끼워놓으면 그게 더 자주 숫자가 있어. 얼마든지 무한히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없다. 이게 너네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차이야. 아, 근데 그거 프린트 내가 뽑아야 돼. 잠시만. 들어갔으면 줄게. 오늘 프린트만 갖고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
앞에 납득 불가능한 거 있었으니까 괜찮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선 2차 함수를 소환해서 2차 식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 그림에서 많이 알게 되죠. 그거는 이제 오늘 만들어드리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메인 컨텐츠로 넘어가 봅시다. 나 이 부분 수업하고 공부할 때가 진짜 제일 기분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걸 배우고 가르치는 순간이에요. 진짜 이게 여러분들 내가 정말 많이 진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초등수학, 중등수학, 고등수학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이게 역사가 어떻게 쭉 연이어져 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된 걸 이전에 한번 배운 적 있어요. 기억나요? 단원 이름도 비슷한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관심이었었으면은 나랑 2학년 1학기 같이 공부한 사람 대답해야지. 함수에서 뭐 이거랑 이름 되게 비슷한 거 있었잖아. 1차 함수 바톤 이거 받아가지고 한번 해봐. 자, 1차 함수 와 이거랑 되게 이름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잖아. 맞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거기까지 다 나간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애들이 살짝 관심을 좀 덜 둬. 맨 마지막 단원이죠. 언제 공부? 방학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다 애들이 붕붕 뜬 거예요. 날도 더워. 공부하기도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얘가 너무 많이 무시받는 그런 형국이긴 한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서 한번 토스를 받아서 마지막 수원에서 스파이크를 날리는 게 요 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약간 좀 워밍업 한 거고 약간 좀 체조한 거죠. 여기서 이제 토스 올린 거고 수원에서 스파이크를 빡 때리면 이제 수투가 그걸 받아줍니다.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우리 고등수학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과 수투를 지배하는 단원이 이거예요. 수원과 수투를 지배합니다. 그냥 이게 수원과 수투에서 특히 수원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개의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리고 지수함수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에요. 지수 함수랑 지수 방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공부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거 6단원이 지수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거든요. 이거 9단원이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원 이름을 또 바꿔야 되고 사실상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사이의 관계. 2차 부등식을 대수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푼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풀 때 2차 방정식도 또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하나를 풀겠다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 두 개가 덮치고 달라 푸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세련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단원의 이름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부등식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상에서 이 대수와 기하의 만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이 그 6단원과 9단원이고 이게 나는 이 수상의 이 공통수학 원의 중추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대로 공부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 때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참 안타까운 게 나랑 같이 수상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고등학생들 딱 이렇게 와가지고 수원 공부하거나 수투 공부할 때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이제 공부한 친구들 다른 친구들 보면은 애들이 수원을 공부할 때 수투를 공부할 때 자연스럽게 수학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포기하게 되냐면 수원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어렵긴 어려워. 그게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원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때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막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얘 때문에 안 돼. 수상의 내용을 몰라. 사실 수원과 수투 정도쯤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수원과 수투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걸 정리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공통수학원 수상이 마무리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 같은 거 짓거나 뭐 빌딩 같은 거 지을 때 무슨 뭐 현대건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게? 이걸 뭐 빌딩 뭐 예를 들어 뭐 제2롯데월드 타워를 만드는 그 과정을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그냥 뭐 현대건설이 와가지고 뭐 들이붓고 뭐 그렇게 해고 그냥 완성 이렇게 해버리나? 아니에요. 다 절차들이 있죠. 뭐부터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천기요. 어? 일단 그래서 뭘 먼저 해야 돼요? 그 뭐 건축을 하려면 뭔가를 지으려면 뭘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뭘 먼저 해? 땅을 사요. 너무 중요하죠. 땅 사야 되죠 일단은. 네 좋습니다. 네, 땅 사야 되고 그다음 또. 뭐 뼈대를 갖추기 전에 사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 인력을 어? 인력. 아니 그거는 일단 뭐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불려야지. 설계. 맞아 설계. 설계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건축 설계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 건축 시공사가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있는 거죠. 설계사가 건축사가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업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설계사가 수원수투예요. 건설사가 수산이에요. 무슨 건물을 짓든지 간에 그 디자인이 아무리 다 달라도 결국 현대건설이 가서 짓는 거예요. 결국 두산중공업이 가서 뭔가를 하는 거죠. 뭐 배를 뭐 만들든 뭘 만들든 설계가 다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뭔가 거대한 것들을 만들 때 일단 이 사람들이 가서 하지만 이 설계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하겠죠. 그 역할이 수원수투고 요게 수상 공통수학 원 고내용. 그래서 애들이 문제는 이해가 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알겠어. 근데 그걸 못 하겠어. 해서 많이 수학을 포기해.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때 딱 느끼는 거지. 벽을 느끼는 거야. 아, 내가 이걸 열심히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때 나라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걔네들은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낭떨어져서 누가 등을 밀어버려. 난 진짜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밀어버려. 아무것도 못하니까. 약간 그런 슬픈 상황이 나중에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역사의 시작이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잘 되면 수상 이거 사실상 전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통달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게 잘 되면 이제 나중에 수원수투 공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나는 이 단원이 진짜 제일 압도적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건설사를 짓는 행동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오늘 확실하게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돌려서 그 다음에 요거 내가 그 전에 찍은 그 강의도 있으니까 뭐 만약에 오늘 수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듣고 싶다 하면 그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말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고요. 하나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예요.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2차 함수와 x축 여기 2차 방정식 낄 데가 어딨어? 2차 함수와 1차 함수 여기서 2차 방정식 낄 데가 어딨어? 말만 들어서는 사실상 낄 데가 전혀 없어 보이죠. 근데 요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2차 함수가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자, 일단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이런 위치에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x축이 요렇게 한 점에서 스치게끔 만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x축이 이렇게 밑에 그려져 있을 수도 있겠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 사이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이 3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네. 자, 물론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뭐 당연하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는 식을 봤을 때 얘는 x축과 위치 관계가 어때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그래프 그려보면 돼.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일단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니까 5가 되면 마이너스 4를 써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거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 꼭지점 있고 이렇게 그려줄 거야. 두 점에서 만나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이것이 아닌 다른 관점을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 이유는 사실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하려고 해요. 그걸 공부하기 위한 더 쉬운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를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것들을 같은 아이디어로 행하기 위해 미리 워밍업 하는 거야. 미리 맛보기 하는 거야. 이런 관점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이용할 거지롱.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이 x축 사이의 관계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우는 그 관점으로 접근을 안 해도 물론 괜찮지만 그거는 얘를 위함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배울 것을 위함이다라는 거. 알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조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사하려고 하냐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죠. 일단 얘는 잠깐 지울게요. 요걸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처럼 x축과 이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생긴다면요. 이 교점은 다른 x들과는 다른 특징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x랑은 다른 좀 잘 안 보여? 잘 보여? 이 x들이랑은 다른 얘를 지나는 요거 분홍색 보여요? 요 x는 파란색 x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특징이 있을까? 오케이, 좋아요. y가. 자, 얘는 y가 0이라는 특징이 있는 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분홍색을 공개 수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경찰이 되어서 이 분홍색 쉐이킹을 잡아먹으려고, 잡아먹는 거 아니지? 잡아넣으려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공개 수배를 때립니다. 근데 이 공개 수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 얘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 누군지. 아니면 파란색이든 괜히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 수배를 어떻게 때리냐면, 야, y좌표가 0인 x 잡아라. y좌표가 0인 y 값을 0으로 갖는 x 그놈 잡아봐. 이런 식으로 내가 시키면 되잖아. 그럼 이 분홍색들만 죄다 다 잡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래서 y가 0인 x를 잡아와 라고 시켜서 내가 그 x를 찾는 그 과정이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y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다시 이 파란색과 분홍색은 차이가 뭐가 있다? 이 분홍색은 파란색과는 달리 y좌표가 0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분홍색들만 추려내고 싶었기 때문에 공개수배를 어떻게 때린다?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아와. 그래서 내가 이 식을 봤어. y가 0이 되도록 만족하는, 즉 이 방정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그 x값을 찾고 싶은 거지. 그걸 잡아오면 되겠다는 거지. 그게 곧 이 방정식을 푸는 것 아니겠어? 와,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면 그 해, 그 x값은 당연히 누굴 뜻하는 거겠어요? 이 분홍색의 x좌표. 2차 함수에서는 해가 없잖아. 이 분홍색의 x좌표. 내가 그 의도를 갖고 잡아오라고 시켰으니까. 야, y가 0이 되도록 하는 놈 잡아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 잡아와. 난 이 분홍색, 이 x가 궁금했으니까. 이 파란색 x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분홍색 x가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야, y가 0이 되도록 하는 x 잡아와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공개수배 때려가지고 잡아온 거잖아. 이 해를 구해가지고. 그 두 놈이 잡혀왔어요. 한번 구해볼까? 자, x는 자, 해 구해보면 뭐야 이거? 일단 인수분해가 되네요. 1이랑 5 해가지고 1,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그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맞죠? 응, 네. 이제 슬슬 눈이 가리기 시작했어. 빨리 미용실 가야겠다. 자, 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가 나왔어.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y를 0으로 갖고 있는 x를 잡아왔는데 그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라는 소리야. 이 그림에서 걔가 뭐란 얘기예요?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점의 좌표가 뭐다? 한 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고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1, 0이고 한 놈은 마이너스 5, 0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얘는 좀 더 얘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놈이 누구겠어? 마이너스 5, 0이고 이놈이 마이너스 1, 0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 이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고 싶다면 우리는 뭐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뭔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야.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야?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행위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그 x를 잡아오는 행위인 거야. 그렇게 해서 잡아왔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로 잡아온 거야. 그럼 걔네들은 이 그림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y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아이들의 x 좌표가 되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점이 각각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을 정확하게 찾고 싶다면 그럼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이해됐지? 자, 근데 우리가 교점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 라고 할 때 교점까지는 안 궁금해. 그냥 걔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 아예 안 만나는지 난 그냥 그것만 알아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위치 관계만 궁금한 거야. 즉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아니면 아예 안 만나니? 라고만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걔를 직접 잡아와서 나한테 이렇게 내 앞에 대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조사해보니까 몇 개 돕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충분하잖아. 그치? 응. 굳이 내가 그 애들의 얼굴을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치? 그냥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없는지 그냥 그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인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는 상황인지는 범인이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없는지 요거랑 관련 있는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공개수배를 때려서 그 방정식을 풀어봤는데 거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이겠고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범인이 하나였다는 얘기겠고 범인이 안 나타났다는 건 안 만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곧 얘의 위치 관계랑도 직결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괜찮아요? 집중하고 듣고 있어? 조금 멍 때린 것 같은데? 아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해까지는 구하지 않더라도 해의 개수만 구할 수 있다면 이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일일이 인수분해든 아니면 근해 공식이든 이런 것도 이용하지 않고 뭐만을 이용해서 이 해의 개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판별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판별식을 사용해서 D는 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제 9에서 5를 빼는 거라서 4가 나오죠. 이게 0보다 크니까 얘는 확실하게 두 점에서 만날 겁니다 라고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진짜 근을 구해서 그 교점을 정확하게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판별식을 사용해서 그 근의 개수만을 찾아서 얘의 위치 관계만 조사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적합하게 취소 선택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쭉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2차 함수가 이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려봤어. 나는 지금 여기서 요 두 개의 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뭐가 다르지? 파란색이랑 이 분홍색이랑 뭐가 다르지? 하고 살펴봤는데 이 분홍색은 파란색과는 달리 y좌표가 0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오케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겠다. 야, y가 0인 애들 싹 다 잡아봐. 라고 내가 공개수배를 때린 거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싹 다 잡아봐. 그 말은 이 방정식을 풀겠다는 거야. 그래서 잡아왔더니 그게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가 나왔어. 올커니 분홍색 넣어. 분홍색 넣어. 분홍색 이거 안 그렸네? 여기도 그리자. 하나. 자, 분홍색 넣어. 왜 안 나와?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네 두 개가 각각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라는 얘기겠구나. 그치?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5,0, 너는 마이너스 1,0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다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직접 그 범인 얼굴을 똑바로 이렇게 응시하고 싶진 않아. 그냥 범인이 몇 명인지만 궁금해. 얘가 정확하게 몇 컴마 몇인지는 궁금하지 않아. 그냥 나는 그게 몇 개인지만 궁금해. 만약에 교점이 두 개라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한 개라면 스치겠고, 교점이 없다면 안 만날 테니까 이 세 개의 위치 관계 중 어떤 위치 관계인지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직접 완전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까지는 없을 때 위치 관계만 파악하고 싶을 때는 이 방정식의 해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이 방정식의 뭐를 궁금해하는데? 판별식은 뭐가 궁금하니까 쓰는 거고 해 개수, 정확하게는 실근의 개수만 궁금한 거야. 우리가 실근의 개수만 궁금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근을 구할 필요 없이 뭐만 조사하면 돼? 뭐만 조사하면 돼?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만 조사하고 싶어. 나는 근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야.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그럼 뭐만 조사하면 되는 거야? 왜 그래? 왜 갑자기 흐름 끊겼어? 다시 할까? 자, 다시. 우린 지금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 셋 중에 어떤 위치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 이 교점을 정확하게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그 x가 몇 개인지만 알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뭐에 대해 조사하면 돼? 판별식. 왜 판별식 얘기 못 아까는 잘 얘기해 놓고 아까 아니라고 하니까 왠지 아닐 것 같았어? 그 자신감 결여가 그게 문제. 알겠죠? 그냥 얘기해. 아까는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고 싶으니까 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뜸 판별식이라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별식이 0보다 더 크다는 걸 확인했으니 우리는 여기서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두 명이 있다고? 오케이, 알겠어. 하고서 교점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보를 원하냐에 따라서 근을 구할 수도 있겠고 근을 구하지 않고 판별식으로만 대체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물론 이 작업 안 하고 그래프만 그려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섹션이 끝났어. 요거에 도움을 받아서 이걸 이제 발에 딛고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공부할 거야. 근데 물론 원리는 정확하게 얘랑 똑같습니다. 자, 그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배치 테스트 할 때 이 내용 꼭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말들이 다 담겨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1차 함수가 이렇게 관통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이렇게 스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세 개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마치 x 축구의 위치 관계랑 뭐 다른 게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와 똑같은 수순으로 갈게요. 내가 지금도 이 파란색 선과 저 분홍색 좀 막히냐 봐가지고 빨간색으로 이 빨간색 선을 잘 그렸다. 아닌가?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얘네들이 그려봤어요. 자, 다른 파란색과 이 빨간색과 갖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파란색과는 다른 빨간색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10부터 좀 쓰자. y는 ax제곱 이것도 좀 실제 예시를 쓸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이거는 뭐라고 쓸까? y는 x 마이너스 3 이런 느낌? 플러스 3이라고 써. 이러면 안 만나요. 네. 요래야 좀 만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파란색과는 달리 빨간색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뭡니까? 뭐 예술적으로 감상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무 수학적일 필요 없어요. 뭐 굳이 꼭 수학적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툭하고 말하면 그냥 툭하고 다 알아들을게. 무슨? 만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x에 대해서 그 만난다라는 걸 이제는 조금만 더 조율을 하는 거야. 만난다는 게 결국은 뭘까? 이 파란색의 x에 대해서는 두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다른데 빨간색은? 그걸 말해주면 조금 더 이게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가 될 수 있겠지, 그치? 자, 파란색은
그 x 값에 대한 y 값이 서로 다르지만요. 빨간색은 이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얘도 그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요. 오. 그럼 그거를 이용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자, 공개수배 때립니다. 이 빨간색 이놈들 다 잡아와. 자,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 2차 함수의 함수값과 이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x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녀석의 y 값이 같은 x를 찾고 싶다고. 그럼 그 식을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 이 함수의 함수값이 뭐예요? 그럼 y죠. y인데 y는 y. 좀 약간 바보 같은 식이잖아, 그치? 뭐 여러분들이 그래, 함수값이랑 같아. 왜 썼어 이거?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자, 우리는 함수값이 같은 x값들을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 함수값이 같도록 만드는 x값들을 찾아와야 되니까 당연히 서술되는 식은 무슨 문자에 대한 방정식이어야 돼? 그래, x에 대한 방정식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소용이 없어요. 물론 맞는 식이지만. 야, 링크가 세. 오, 피나. 오씨,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나 옷에 안 튀게 너무 다녔는데? 아, 밟았어. 나 진짜. 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나미 반성하십시오, 진짜. 모나미 씨가 과연 볼까? 안 보겠지? 아야. 아씨. 뭐야.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씨. 방금 까고. 또 없겠지? 여기도 있다. 왜 재는 거야 이거? 안 세나? 안 세면 못 쓰죠. 응. 오케이. 자, 뭐 하고 있었죠? 아, 그래. y는 y라는 그 바보 같은 그 식은 야, 진짜 그 식은 이제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무슨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써야 된다고? x에 대한 방정식을 써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식을 써야 되겠어? 맞아요, 잘했어. 왜 그걸 써야 될까? 자, 생각해봐요. 아니, y랑 이놈이랑 같다며. 우리 아까 y는 y 쓰고 싶었잖아. 근데 y랑 이놈이랑 같다며. y랑 또 이놈이랑 같다며. 그러니까 지금 얘가 곧 y 값이라는 거죠. 얘가 곧 y 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수값 구할 때 왜 여기다가 x에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그러는데 y 값 구하려고 할 때 여기다 1 대입하잖아. 그렇지? 2 대입하고 뭐 그러잖아. 왜? 걔가 y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y고 x 플러스 3이 y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식을 써야 되는 거야? y 값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써야 돼. y 값이 서로 같다라는 이 식을 써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우리가 지금 의도를 갖고서 지금 공개 수배한 거잖아? 거기에서 잡혀온 그 x들은 누구겠어? 빨간색 교점의 x좌표. 그런 식으로 의미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서 구해진 그 x의 값들은 교점의 빨간색의 교점의 x좌표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교점의 x좌표를 내가 구할 수만 있다면 여기다가 대입하든 내가 그 y 값까지 마저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몇 콤마 몇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 수 있겠네? 어우, 야, 신나니까 빨리 구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그럼 여기 x는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예전의 좌표가 몇 컴마? 마이너스 2 컴마 삐리리. 얘는요? 마이너스 1 컴마 삐리리가 되는 것이겠죠. 대입해보자. 여기다 대입하면 답은 없죠. 여기다 대입해도 되죠, 그렇죠? 굳이 뭐 3개 계산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난 그거 빼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제 여기는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는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이지. 여기 1. 그 다음에 요거는 2. 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교점의 정확한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구나.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나 여기까지? 응. 자 근데 나는 걔네들까지 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 바쁘니까 그냥 범위 몇 명인지만 얘기해줘. 자 그럼 너네들이 뭐만 조사하면 돼? 이 빨간색 방정식에 그 이전에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를 조사하면 돼? 야 또 멈춘다. 아까 여기에서 또 멈췄잖아. 야 자식이 얘기해. 당연히 뭘 조사해야 돼? 뭘 조사해야 실근의 개수를 조사할 수 있어? 판별식을 조사해봤는데 자 요걸로 넘어와서 한번 조사해보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9에다가 8 빼니까 1이네? 아유 다행이다. 이거 0보다 크다. 범위 몇 명? 2명. 오케이 그럼 2점에서 만날 겁니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셔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럼 방정식 풀어주면 돼. 나는 여기에서 그냥 위치 방향을 조사하고 싶다. 그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만 조사하면 돼. 그럼 실근의 개수 조사할 때 뭐 하는 거야? 판별식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조사해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가지고 얘가 어떻게 2점에서 만나는지 1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것들만 말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너무 쉽지 않아? 이 쉬운 것들을 애들이 이해하기 싫다고 혹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자꾸 어떻게만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요거 위치 관계 조사하려면 얘랑 똑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 판별식 쓰면 돼. 그러니까 어렵지. 야 앞뒤 다 잘라먹고 그거만 공부하면 당연히 어렵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어떻게 쉬워.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도 힘들고 그걸 까먹었을 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납득이 안 가는 거니까 당연히 어렵다고 느끼지. 근데 여러분들 쭉 다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어려웠어요? 아니 공개수배 때리는 게 그거 어려워? 당연히 y좌표가 같은 놈들 찾기 위해서 우리는 y좌표가 같은 이 등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물보 한 번만 트면 이 원리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풀량만 납득을 하면 이 물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외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쓰면 돼. 내 자연스러운 판단에 의해서. 그렇지? 그냥 선 그려보는 거야. 파란색에 비해서 빨간색은 함수값이 서로 같네. 오케이 그럼 얘랑 서로 똑같다는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x값 구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는 외울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것을 전체 다 뭐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나만 기억하려고 한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걔네가 모르는 거지. 이게 훨씬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애들은 뭐 그렇게 공부하겠지. 난 상관 안 해. 여러분들만큼은 이걸 정확하게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좀 써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 수투에서 공부할 게 없어 사실상. 이거에 관련돼서. 원리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뭘 공부할 게 또 뭐 있어. 원리는 모르는 애들이나 그때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돌아가는 힘든 여정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뭔가 단순히 외우고만 넘어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으시죠? 네, 오케이.